계엄 소동 이후에 이제 윤의 미래에 대해서 일부는 탄핵해야 된다, 일부는 하야해야 된다, 일부는 이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 일부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벌써 탄핵 발의에 들어갔고, 그리고 내일 이재명의 민주당은 탄핵 표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번 일은 내란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왜? 이미 민주당이 고발했으니까. 그리고 탄핵은 그 이후에 논의될 문제다. 그 전에 탄핵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자, 탄핵 자체가요, 지금 상당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탄핵을 갖다가 하려면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에 해당되는 제의 내용을 갖다가 토론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한시가 급한 이재명이는 지금 그런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가지고 윤석열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요, 윤석열의 계엄 행위가 그야말로 위헌이라고 하면서 내란 행위라고 비판받는 만큼 민주당 이재명이 주도하는 민주당의 탄핵 시도 또한 확실하게 죄를 규정 단정 짓지 않은 채 탄핵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정치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고 이 패싸움 비슷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싸움의 한 축이자 지금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매우 신속하게 윤석열을 탄핵시켜 버려야 자신의 이 지금 각종 혐의에 대한 재판들에서 사법부가 이재명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를 의식해서 이재명을 무죄 때려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이번 탄핵 시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밀어붙이는 조기 탄핵 시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다. 그건 이재명의 정략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이요, 윤석열이 탄핵할 만한 죄가 있다, 또 내란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하는 것이지, 해석하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난 2016년에 우리가요, 박근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갖다가 제기했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탄핵이 조기에 시도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에 대한 범죄적인 혐의가 법적으로 좀 더 진행되어서 확정되었어야 된다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조차 지금 탄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도 윤석열이 밉다. 저도 윤석열이 밉습니다. 윤석열이 안 미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멍청하고 저렇게 옹고집이고 저렇게 독선적이고 오만할 수 있나, 이런 관점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이 파국 사태를 불러와서 이재명이한테 대권을 집어넣게 된 상황에 대해서 다 매우 불쾌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탄핵을 갖다가 하게 되면 곧바로요, 지금 헌재 판결이 저는 탄핵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봐요. 왜? 탄핵이 되려면 지금 여당까지 가세해야 탄핵이 되는데, 여당이 가세해서 탄핵이 되면 여야가 합의해서 탄핵시킨 거를 지금 헌재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3월에 헌재 판결이 나와가지고 5월쯤에 대선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진행되고 있는 재판들 1심 내지는 2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트럼프처럼 자기 죄를 다 허지부지 시켜버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대로를 보면 탄핵한다, 자진해서 대통령에 물러가는 하야를 한다, 아니면 거국 내각을 세워서 대통령은 당분간 그냥 이름으로 앉아있고 거국 내각, 즉 야당이 주도하는 거국 내각이 현 시국을 끌어간다. 자, 그리고 아니면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윤이 임기를 1년으로 이제 1년 내에 물러나겠다고 하고 개헌을 시도한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학자나 문물이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국 내각이나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재명이 받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요,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재명이 지금 재판 진행보다 앞서서 자신이 대선에 당선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개헌이라는 것은 지금 이재명이가 지 손에
모든 떡을 쥐게 생겼는데 개헌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좀 멍청한 소리라고 보고 있고요. 자, 하야 부분은 윤석열이 성격상으로 뭉갤 만큼 뭉개다가 나중에 이제 뭉개지 못하는 상황에 물리력에 의해서 내려가지 스스로 하야 할 사람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제 윤석열은 자신을 지지한 이 보수층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요, 박근혜 때도 뽑아줬더니만 중간에 탄핵당해서 쫓겨나고 깜빵 가고, 이제 윤석열도 그렇게 생겼어요. 자, 이 시점에서요, 윤석열이 보수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는요, 살라미식 태각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이재명의 재판들이 진행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계엄 후유증에서 이 보수가 이 자생력을 회복하고 온 언론들이 24시간 그냥 이 계엄을 갖다가 비난하는 보도, 탄핵이다, 내란죄다 떠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도 가라앉게 돼야 되고 거리에서 지금 시위를 통해 가지고 몰아내겠다고 야단일 건데 이런 행태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탄핵을 갖다가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민주당도 6일 탄핵이 통과될 거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계속 거리에서 시위 숫자를 늘려가고, 자, 그걸로 지금 국회를 협박해서 국민의힘에서도 탄핵에 가담하게 만들려는 게 이재명의 의도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거리에서 100만이 나와도 200만이 나와도 저는 윤이요 스스로 일을 저질러서 지지층에게 엄청난 실망을 안겨줬다면 마지막 도리는요 끝까지 버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버티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단계적으로 버텨야 된다. 그럼 어떻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버티느냐? 자, 지금 전면 개각을 하고요. 또 청와대 수석들도 다 내보내고, 그리고 본인이요 국민 앞에 왜 이랬는가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하고 있다는 말을 그대로 국민 앞에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 앞에 어쨌든 내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결과는 이렇게 돼버려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국민 앞에 사과를 한다고 하고요. 자기 부인 특검이 걸리면요, 그 특검은 받아줘야 됩니다. 이제요, 윤석열 입장에서 특검도 동의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요. 이제 그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특검은요, 윤이 하지 마라 하라 하든 관계없이 아마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는 받아들여야 돼요. 특검한다고 곧바로 깜빵 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특검에 의해서 조사하는 기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견뎌내야 돼요. 자, 그런 거 각오 안 하고 일을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본인에 대해서 고발이 와서 본인을 조사하면 그것도 견뎌내라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다 본인이 자초해서 총선도 패배했고, 그렇게 제가요, 그 영상이나 통화가 문제가 될 거다. 그거 조심하라고 정권 초반부터 이야기했는데 결국 거기서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에요? 모든 게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부부의 잘못이에요. 자, 근데 사태가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그걸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면 오는 대로 맞으면서 뻗대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에 탄핵에 가세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큰 이 비판, 보수 진영 내부에서의 비판, 그리고 또 그것이 곧바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데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이 명분만 준다면 국민의힘이 탄핵에 가세하지 못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각도 전부 바꾸고 수석도 전부 바꾸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그러면서 고발된 부분에 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특검안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통과 안 되면 다행이고요,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또 그 조사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이 하루 이틀 안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몇 달씩 걸려갈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계엄을 시도했다라는 그것만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은 법이 없는 행동이에요. 1,000만 명이 모여도 2,000만 명이 모여도 그걸 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유의 뚝심, 그 특유의 독선 오만함으로 할 거는 하면서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달래고 그들에게 명분을 주면서 윤은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재판도 진행되게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계엄 시도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서 가라앉을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보수가 자기 대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방법론이 거론되고 주자가 거론될 때까지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 곧바로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5월 달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윤은 사고를 치고 잘못한 게 많은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단계적으로 할 거는 하면서 그러면서 버텨야 된다. 그것이 윤이 보수 지지층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나중에 보수 진영에 의해서도 이제 역사적으로 구제불능의 인물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는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고통이겠지만은 다 본인의 업보라고 생각하고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된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벌어주고 그리고 지금 이 광란의 사태, 또 탄핵을 시도하고 또 내란이라고 하는 이 광란의 사태, 그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이 사태에 대해서 언젠가는 좀 진정이 되겠죠. 이재명이가 또 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국민들이 윤 싫어하는 만큼 이재명이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은 지금까지 지 맘대로 했으면 이제는요, 좀 보수 지지층에 대한 최소의 도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으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버티면 좀 못 견딜 수도 있으니까 살라미식으로 전면 개각하고 비서관 수석 다 바꾸고 또 국민 앞에 곧바로 사과하고 그러면서 버텨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티면서 또 전략으로 임기 단축도 던져보고 거국 내각도 던져보고 개헌도 던져보고 어차피 이재명이 안 받겠지만은 버티는 과정에서의 수로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맹목적으로 버티면요 꺾이죠. 그런데 그런 수들을 던지면서 버티면 아마 그래도 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많이 벌어라. 그것이 사고친 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